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일찍부터 시간이 좀 있었는데 반도체 종목들을 싹 다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한 3시간 이상 들여다본 것 같아요. 워낙 반도체가 잘 가고 또 당분간 반도체가 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종목별로 이렇게 하나씩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고 좀 시간 있을 때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반도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도체를 좀 보다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뭐 한 300 종목 정도 본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너무 재미있는 어떤 좀 흐름이랄까 이런 걸 발견을 한 게 좀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외국인들 기관들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는데 이렇게 된 지가 이달 초부터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달 가까이가 됐고 보니까 개인들만 계속 반도체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 이제 그 와중에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는 계속 기관이 이제 주 매수 주체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그 중에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 모으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은 거예요. 오늘 정말 거의 다 아마 못 본 게 몇 개, 실수로 못 본 게 있다면 모를까 다 봤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추렸어요. 특히 코스닥 쪽에는 지금 한 40종, 30여 종목 정도를 찾았는데 이걸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에 이제 5종목씩만 뭐 대표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 아무거나 찍어서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하고 뭐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그냥 그 무작위로 그냥 찍어서 5종목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걸 추렸고 왜 이 종목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건지를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다 이 종목들을 다 불러드리거나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0종목으로 코스피 5, 코스닥 5종목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내일 아침에 멤버십 방에는 이 종목들을 싹 다 리스트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서 또 특히 좀 괜찮다 싶은 종목은 이제 다음 주에 주 초반의 흐름을 보고 조금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아주 괜찮은 것 같고 물론 뭐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흐름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반도체가 워낙 잘 가고 있고 반도체가 당분간은 시장을 좀 주도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삼성전자가 8만 원 뚫고 올라갔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반도체를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소개해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602 종목이 올랐고 228 종목이 빠져서 0.48%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795 종목이 올랐고 555 종목이 빠져서 0.41% 올랐습니다. 오늘 니케이 상해 다 빠졌는데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뭐 산타랠리라고 볼 수밖에 없을 이제 미국장은 쉬니까 미국장이 지금 계속 며칠째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을 좀 며칠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좀 산타랠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대주주 요건 때문에 이제 양도세 이제 그 회피를 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가 원래 연말에 항상 이렇게 있는 연례 행사 같은 건데 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개인 매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관이 이제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요 며칠 한국 증시에 지금 양상인데 28일이 그러니까 31일 전에 그러니까 30일 전이죠. 30일은 휴장이니까 30일 전에 3거래일 전 30, 29, 28일이 배당도 기준일이 되고 또
양도세 부과의 기준일이 되기도 해서 28일까지 다 팔거나 또는 배당을 원하는 분들은 배당을 사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닥쳐서 하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다 매도해서 그 비중을 맞추고 또 사서 배당일까지 조금 더 수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배당이라면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계속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고 15일 날 매수해서 지금 들고 있는데 8거래일째 들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거의 30%에 이르는 27, 8% 정도 난 것 같아요. 지금 며칠 8거래일 정도 만에 비중을 좀 계속 조금씩 이제 중간중간에 좀 늘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고민이 좀 되죠.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배당락을 우려해서 정리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좀 남는데 오늘 4만 원 뚫었고 금융업종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4%대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에 샀는데 좀 빠졌을 때 샀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좀 안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과세 대상에서 피하려면 이제 조금씩 던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이런 그 IT 관련된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잘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로 국한하기보다는 이제 IT 전반, 특히 이제 IT 중에서도 이제 IT 하드웨어 쪽으로 오늘 저는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들여다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 그 코스닥에서는 IT 하드웨어 쪽을 좀 보려고 하고 코스피에서는 전기 전자 쪽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오미크론 우려 완화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 영향으로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왔다. 그리고 머크의 알약 치료제가 나오면서 오늘 또 미국에서는 파이자가 또 떨어지는 그런 또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운수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금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데 운수 장비, 전기전자 이 두 가지 계속 업종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강세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IT주 중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 IT 부품 이렇게 세 업종이 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잘 갔습니다. 코스닥은 오미크론 우려 완화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지수가 강보와 마감했다. 미국의 파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전반에 도움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이제 바이오 경쟁사들한테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사업 이제 뛰어든다. 이번에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CES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계속 속보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그 소식이 들리면서 2차 전지들이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이건 뭐 2차 전지가 최근에 빠져서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차라는 테슬라처럼 현대차라는 어떤 글로벌 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그룹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큰 시장이 하나 또 열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좀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면 오늘 흐름 전체적으로 좋았죠. 빠진 종목이 삼바, 또 LG화학, 카카오뱅크 세 종목 빠졌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KB금융이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다 올랐고 삼성전자는 79,900에서 드디어 8만원 뚫고 8만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1%대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 현대차가 3%대 우선주들도 다 잘 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1, 제약이 1.02%가 올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2.77% 오늘 이제 2차 전지들이 다 괜찮았는데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1.28% 기록을 했고요. 게임주 중에서도 또 위메이드가 2.52%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업종을 보니까 운수장비 이렇게 많이 올랐죠.
올랐죠. 2% 넘게 올랐는데 이제 DIC가 29%대, 현대위아 8%대, SL 만도 화신 이런 종목들 현대위아, SL 만도 화신 이런 종목들은 너무 좋은 종목들이고 앞으로도 더 이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다 잘 갈 겁니다. 더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보시라고 이렇게 종목들을 쭉 올려놨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방송 서비스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SMCNC가 상한가를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 잘 간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었고 오락문화도 보시면은 위즈윅 스튜디오가 14.8% 제일 많이 올랐고 큐브엔터 9%대, IOK, 자이언트 스텝, 키이스트가 4%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 클릭을 해서 눌러놨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 전기전자였습니다.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샀고요. 코스닥을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코스닥 IT 종합인데 IT 종합은 진짜 IT 전부 다예요. 엄청 많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닥에서는 IT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종목을 추렸는데 이것도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이 IT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추린 다음에 이제 무작위로 그냥 골랐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코스피에서 이제 수급 주체들 매수하는 걸 보면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요. 개인은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최근 한 달간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개인만 팔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특히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금투가 좀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시장에는 아주 훈풍이 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는 1,061억 원이 줄었고 기아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원익홀딩스와 인터파크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은 코스피의 기아, SK바이오사이언스, LG전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의 순이었고 코스닥은 동진세미캠, LNF, 위메이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은 코스피의 LG생활건강, 삼성화재, 기아,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의 순으로 높았고 코스닥은 TCK, 고영, 에코프로BM, 아미코젠, 나이스평가정보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스피의 5종목, 코스닥의 5종목의 반도체와 IT 관련된 이제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 코스닥은 IT 하드웨어 업종의 지금 최근 수급과 이 어떤 각 종목별로 이제 목표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잘 가는 종목들 되게 많은데 제가 이 종목들을 추린 조건은 어떻게 추렸냐면요. 일단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어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아직 못 간 종목, 더 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으로 찾으니까 엄청 많이 수십 종목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무작위로 5종목씩을 골랐고요. 이거를 멤버십 방에다가는 내일 아침에 전체 그 종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여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혹시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댓글로 달아서 질문을 주시거나, 1대1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B 하이텍 보시면 이렇게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만 164만 주를 사고 있고 최근에 4일 동안 900원, 300원, 700원, 100원 이렇게 올랐어요. 69,000원에서 71,000원까지 이제 한 2,000원 정도, 2,000원이 올랐는데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 한 달 전에 73,500원이었는데 이제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이제 71,000원입니다. 아직 한 달 전 주가도 회복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더 갈 길이 멀어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 광명전기 외국인이 35만 주 넘게 이렇게 사고 있고 개인이 24만 주 넘게 덜고 있는데 한 달 전 주가를 밑돌고 있죠. 그리고 오늘 15원이 올랐고 이번 주 들어서는 뭐 사실은 아직도 그 주 초반에 2,400원대 후반까지 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무섭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인데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668만 주를 매수를 했고
개인이 810만 주를 덜어낸, 그래서 아직 한 달 전 주가보다 한 100원 정도 못 간 상태입니다. 대한전선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수급이 좋으면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65원이 올랐거든요. 좀 이제 시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DPC라는 종목인데 역시 외국인이 42만 주 넘게 매수를 혼자 하고 있고 계속 빠지다가 오늘 100원이 이제 올랐습니다. 한 달 전 주가가 16,300원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한 15에서 20% 정도가 더 올라야 되는 그 한 달 전 주가를 회복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뭐 다양하죠. 뭐 IT 그러니까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한 달 전 주가가 13만 9,500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만 6천원대니까 아직 멀었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기관이 17만 주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이 6만 주 넘게 매수를 지금 최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지금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연기금도 사고 있고 금투 엄청나게 사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11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그때 이달 15일 정도 11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지만 아직도 다 잘 가지 못했습니다. 다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릭스 솔루션이라는 종목 오늘 110원이 올랐는데 사실은 최근에 계속 빠졌죠. 계속 빠지다가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12만 주까지 매수를 늘렸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연 이틀 매수가 들어왔다. 수급이 바뀐 거예요. 다음 주에 초반에 좀 잘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로이스라는 종목인데 개인이 많이 샀지만 사실 보시면은 12월 초에 그리고 지난달 말에 좀 많이 샀을 뿐 이달 들어서는 좀 팔고 있다가 이번 주에 좀 샀어요 개인이. 근데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 근데 주가는 4,2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주가가 지금 2,9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계속 이제 외국인이 이제 최근에 사고 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뭐 2차 전지로 뭐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1,200원, 오늘 2,400원 오른 거 그 전에를 보시면요. 97,000원대까지 빠졌어요. 계속 11만 4천원까지 올랐다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한 달 전에 12만 2천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10만 원을 돌파한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좀 더 갈 길이 멀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킨스 전자라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37만 주 넘게 이렇게 계속 사모으고 있는데 아직도 2만 2천원대, 2만 2천원 정도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 계속 매집을 하는 걸로 봐서는 한번 좀 촥 치고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ST큐브라는 종목도 역시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죠 주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이야말로 좀 주가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DB하이텍 보시면은 10월부터 11월 20 며칠 때까지 쭉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좀 빠지고 21선 따라가다가 21선 지금 거의 걸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움직임이. 그래서 저는 DB하이텍은 한 75,000원 정도 목표가로 잡고 그러면 지금보다 한 6% 정도 상승하는 건데요. 75,000원 정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면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앞에 살펴봤지만 이제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광명전기 보시면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제 11월 말에 크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다 다시 내려왔죠.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21선 위로 올라탈 이제 직전인데 다음 주에는 이걸 올라타게 되면은 저는 저 위에 선을 그려 놓은 것처럼 광명전기는 좀 높은 지점까지 목표를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800원 정도에서 지금 61선 정도 되는 자리인데 한 2,800원, 2,700~8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한 지금으로부터 5% 정도 위쪽에 이것도 수급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21선 이제 뚫지 못하면 조금 더 횡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 보시면은 광명전기하고 약간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지난 11월 11일 날 1575원까지 갭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양봉을 만들어낸 이후 어, 횡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최근 한 2주 동안 계속 빠졌죠. 그리고 오늘 이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5일선을 이제 회복을 하고 그 위에 11선, 21선이 머리 위에 있고 그리고는 사실은 매물대가 길게 지나가고 있어서 1880원짜리 뭐 약간 더 높게 잡았을 때 19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삼고 일단 대응을 하면 거기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면은 음,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아까 DBI 때처럼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12월 이제 중순 들면서 21선을 하향 이탈하고 지금 바닥을 잡고 돌죠. 짧게 보면은 11월 말부터 한번 돌고 올라가려다가 다시 쌍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 패턴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화요일 날 61선 인근까지 11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을 때, 야, 그때는 진짜 61선 이 선 중요 이평선을 딱 찍을 때 그때 매수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런 자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3만 4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삼으면 충분히 거기까지 도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DPC라는 종목도 보면은 뭐 횡보하면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바닥권이에요. 쌍바닥 만들고 돌면 저는 요 위에 있는 매물대 있는데 15,7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정도 상승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그 코스닥을 이제 보면 코스닥을 오키스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키스전자를 보면 상당히 이제 등락이 컸어요. 11월 달에.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11월 말에 돌고 12월 달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빠져서 다시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 역시 뭐 수급이 다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반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위에 머리 위에 매물대가 긴 게 있어요. 그래서 22,000원대에서 23,000 한 400원 정도까지 가면은 거기서는 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차트로 보면은 그렇게 싹 그 좋은 차트는 지금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ST큐브 보면 한번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쫙 미끄러졌다가 급등했다가 또 미끄러졌다가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미끄러진 상태인데요. 글쎄, 아까 그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지금 밑에 보시면 RSI를 보시면요. 35포인트 아래쪽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35포인트 바로 아래까지 빠졌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8,110원인데 한 8,000 한 50원 그 정도 지금 요 매물대 바로 밑에 매물대 그 정도에서 저점을 잡게 되면 선을 그어드렸던 8,500원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로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알로이스 보면 알로이스는 좀 흐름이 상승 이제 11월 달에 급등했다가 빠져서 60일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지금 60일선 딱 지지하고 있어요. 60일선에 닿으면 11월 초에도 그랬고 12월 초에도 그랬고 61선에 닿기만 하면 반등을 하는데 지금 수급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차트상 61선에 지금 오늘 아래꼬리 달고 61선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알로이스 같은 종목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릭스 솔루션 보겠습니다. 릭스 솔루션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 10월 말부터 쭉 급등을 해서 12월 3일 날 1810원까지 올랐다가 쭉 빠지다가 지금 오늘 오랜만에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좀
이 턴 어라운드 하려는 모습이었지만 윗골이 달고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9%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목표가 잡으면 좋을까 하고 보니까 21선과 매물대가 만나는 지점 1470원 정도 되는 자리를 목표가로 삼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는 상승세가 좀 많이 둔화돼서 어느 정도 11월 26일 13만 500원을 정점으로는 하락을 하다가 싹 돌죠. 지금 아래 저점을 잡으면서 싹 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게 되면 다시 기울기가 급해지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갈 텐데, 그러나 그 머리 위에 있는 21선과 매물대가 만나는 지점 10만 한 7,500원, 10만 한 8,000원쯤 되는 자리, 그 자리 정도에서 다시 좀 약간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다시 조금 힘겨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만 8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고 좀 짧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수급에 따라서 일봉 차트까지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될까? 우리 시장이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요. 다우존스를 먼저 보면 지금 9월 중순과 10월 초에 121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121선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급하게 나왔고 12월 초에,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121선을 이제 밑으로 뚫고 나서는 3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 나왔다. 그쵸? 그래서 지금 아직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지난번 12월 중순에 있었던 그 지난번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전 고점을 완전히 뚫고 다시 가는 거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 또 이평선들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지난번 3월,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9월, 10월 이렇게 121선에 이제 터치하거나 약간 이탈한 모습, 그리고 12월 초에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하향 이탈했다가 곧바로 4일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은 역시 전 고점 부분까지 밀어 올릴 것인가? 오미크론 변이가 우려가 없어진다고 하면 좀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또 짧게는 오미크론에 대한 완화 때문에 잘 가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계속 올릴 텐데 시장이 잘 가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될 거고 다시 한번 또 중간에 계속해서 어, 오미크론에 뭐 필적하는 어떤 코로나 사태 악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려오기도 할 거고, 또 뭐 FOMC라든가 아니면은 그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상승 흐름인 거는 또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또 이제 뭐 빼거나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밀어 올릴 가능성, 그리고 그 주체가 반도체 IT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IT 쪽의 종목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으면서 아직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을 코스피 코스닥 5개씩 소개해 드렸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멤버십방에는 내일 아침에 전체 종목들 쫙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